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일요일 진행을 맡은 박수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일요일 방송은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부제로 진행되는데요. 주식 투자에 있어 기초가 되는 교육 강의를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합니다. 일요일 방송 1부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 핵심이 되는 강의를 김정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요. 일요일 방송 2부 해외 주식, 해외 선물 투자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기초 강의부터 핵심 강의까지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또 우리 방송 중에 진행되는 교육 자료나 교육 VOD, 또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린이 탈출 주식 홀로 서기를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1부 국내 주식 핵심 강의를 해주실 김정철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전문가님 일주일 동안 수익률 올리시느라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최고가 찍을 때 가는 종목 있고 또 안 가는 종목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 계속 가는데 어떤 종목도 안 가는데 제가 하필은 아니죠. 이게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 필연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들은 다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는 종목이죠. 가는 종목들이고 우리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두 부류가 생길 겁니다. 네. 한쪽 부류는 아 나도 수익률 괜찮다. 와 우리 많이 올랐다.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머지 한쪽은 왜 내 거만 안 가지? 네, 왜 나만 안 가지? 나 이거 왜 팔았지? 근데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4분의 3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 후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달에만 개인 투자자들이 10조 가까이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참 고민이실 거다. 근데 제가 향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그 다음에 미 연준의 정책이 어떻고 우리가 앞으로 지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오늘 좀 얘기 드리려고 하니까 향후 미래 지수가 좀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그다음 미래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방식의 접근 방법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조금 더 예상하기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반드시 끝까지 함께 채널 고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 목요일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B컷을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많았지만 결국 25bp 인하를 결정했는데요. 이 소식이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사실 비컷 했잖아요. 네. 네, 폭락했어요. 지금. 아, 네, 폭락했습니다. 비컷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냐하면 지금 물가 지표나 지금 모든 지표가 여러분들은 이게 제대로 나온 거라고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는 여러분 그 어떤 상상도 그 이상을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사회가 어떠냐면요. 찰리 커크가 암살된 이후로 미국 사회가 지금 거의 완전 양극단화. 내일 당장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까지 왔어요. 네. 진짜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좌파들에 대해서 척결하겠다. 모두 색출하겠다. 네. 라고 얘기하고 지금 영국 갔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영국 갔어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 밑에 예스맨들. 네. 그냥 충성정념만 하는 그 예스맨들이 지금 좌파 색출했다고 지금 난리예요. 근데 미국 시민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 잡아가라 그럼. 오히려. 지금 완전 이 사회가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갈등, 그럼 트럼프는 여기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를 계속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 그러니까 지도자가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지도자 하나는 이 모든 국민을 다 품고 가서 대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포용을 하는. 네. 근데 어떤 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은 내 편만 일단 강하게 똘똘하게 뭉쳐서 나머지 편을 싹 다 멸살하겠다. 약간 이런 주의로 가는 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지율 결집하려면 트럼프는 뭘 해야 되냐면 지표가 잘 나와야 돼요. 내가 하고 있다는 게 맞다는 걸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 지표가 과연 조작이 없을 것 같냐라는 걸 전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오늘 이제 미 연준 금리 얘기할 건데 미 연준 FOMC 회의를 할 때 파월 의장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투표권이 있는 미 연준 의원들이 있어요. 그 의원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다 교체하려고 지금 트윗 잡아서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도 자체가 조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 물가지표 미국 CPI, 미국 PCE 물가 여러분 조작된 거예요.
근데 이 조작이 환희에 차 있죠. 이 환희는 주식은 환희를 먹고 기대를 품고 올라와서 절망으로 끝납니다. 아, 네. 그거를 여러분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여러분 잡는 게 중요한데 금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참 자세히 좀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미연준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도 국내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대거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에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수익률은 코스피 상승률을 뛰어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 경신 중이십니다. 전문가님 수익률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막 본부장님 하다가 전문가님이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어색한데. 네. 네, 저 일단 뭐 그러니까 직책이 본부장인데 제가 본부장 한 지가 지금 10년이 됐어요. 거의 네.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상무이사든지 이사든지 저희 10년째 승진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다. 네. 저도 이 다음 승진은 뭐냐면 사장이어야 되는데 아, 네. 네, 그럼 뭐 제가 따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수익률 많이 나온 거 이제 토요일 날 한 거 다 뺄게요. 빼고 로보티즈 하나만 더 갈게요. 로보티즈. 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로보티즈 이번 주 로보티즈가 2번 급등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정말 로봇 관련주들이 여러분 왜 오르냐를 좀 보면은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노란보투법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솔직히 노란보투법이 도대체 뭔데요? 뭔지도 모르면서 노란보투법이 때문에 로봇이 급등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로봇 이슈가 있었고 AI 회사들이 로봇 진출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추가로 로보티즈만 봐도 알잖아요. 로보티즈가 노란보트법 뭔 상관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상관없어요. 로보티즈도 우리나라 거 잘 안 해요. 해외 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급등하는 거는 그 노란보트법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조지아 사태도 일어났죠. 조지아에서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 괜히 잡아갔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모든 공장 올스톱인데 현대차랑 그다음에 LG에너솔루션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과연 거기 공장 지을 때 미국 근로자들을 고용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다 로봇 쓰겠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이유도 많이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두 번째 공약을 언제 했냐면 첫 번째 공약에서 34.1% 수익을 올렸고 여기 보시면은 8월 26일 날 저희가 절반 매도했어요. 그 다음에 9월 1일 날 다시 들어갑니다 저희가. 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제가 유상증자 맞습니다. 보면서 유상증자 10% 정도 유상증자 전체 주식의 10% 정도가 유상증자 나왔는데 그럼 주가 10% 밀리면 되거든요. 근데 10% 밀렸더라고요. 그냥 바로 샀죠. 어떻게 됐어요 지금? 57%. 그냥 수익이 이렇게 쉽다. 이 로보티즈가 왜 지금 하고 있는 챗GPT 만들고 있는 챗GPT 하고 있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곧 경주 에이펙에 옵니다. 그 오픈 AI가 만드는 AI 워커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장주라고 계속 밀어붙였던 거고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뭐 보안 관련주 그렇게 얘기 많이 했죠. 보안 관련주 그렇게 얘기 많이 드렸는데 보안 관련주들 해킹 사태 그냥 이 해킹 사태는 여러분 뭘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보통 초반에 무슨 사이버전이 먼저 일어납니다. 네. 대규모 해킹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 그냥 막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거 한 번씩 해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전초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2027년에 우리나라도 전쟁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99% 보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미래에 관련된 얘기들 중에 안 맞은 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맞았을걸요 아마? 2027년에 여러분들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도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니어스 오늘 급등했고 27.3% 급등해서 현재 급등한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 이것도 잠깐만 이 지니어스는 7월 22일 날 공략했네요. 7월 22일 날 공략한 거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니어스뿐만 아니라 뭐 제가 수정을 제가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밑에가 현대백화점이에요. 현대백화점. 밑에 요건 제가 실수입니다. 이건 제가 오타입니다. 오타. 제가 현대백화점 차트고요. 현대백화점 제가 8월 28일 날 가지고 나왔고 인바운드 관광객 수요 면세점 일부 폐점했죠. 호텔신라도 면세점 폐점하니까 오르죠. 면세점이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면세점 트렌드가 아니고 요즘 뭐예요? 로컬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더현대 같은.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쇼핑몰, 대형 쇼핑몰. 이런 것들이 요즘에 더 잘 돼요.
인바운드 강하게 이쪽으로 더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대백화점 가지고 나왔는데 현대백화점이 지금 쭉 올라서 27% 아니고 한 20%좀 넘습니다. 23, 4% 정도 되는데 이게 현대백화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백화점 써졌죠. 현대백화점도 여러분 제가 8월 28일에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수익률 더 있어요. 지난주 얘기 드렸던 뭐 파크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지금 종목도 다 올라온 상태인데 이거 했다가는 오늘 진도 하나도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강의에서 다음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누르시면 자세한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고 제공량 타점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지니어스는 이번 주만 해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수익률 나도 얻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아래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투자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 강의 오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금리를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 금리를 하면 잘 몰라요. 금리 아주 간단하거든요. 금리 한번 화면 보시면은 오늘 이걸로 금리는 여러분 끝난 겁니다. 두 번 다시 금리가 뭐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걸로 끝날 수 있어요 충분히. 오늘 여러분 여기서 10분만 투자하잖아요. 금리랑 금리는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 금리는 뭡니까? 돈을 빌리는 대가입니다. 돈을 빌리는 순간 대가가 발생해요 무조건. 돈을 빌린 사람 뭐가 되죠? 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그렇죠? 이거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그렇죠? 자, 금리를 만약에 근데 기준금리, 여기서 기준이란 말을 뺐어요 제가. 기준금리를 내리면 기준금리를 누가 컨트롤하죠? 중앙은행이 컨트롤합니다.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미국은 미연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은 뭐죠? 뱅크 오브 재팬. 중국 뱅크 오브 차이나? 노노노. 인민은행. 네. 그다음에 영국 BOE, 뱅크 오브 잉글랜드. 유럽은 ECB. 다 이런 게 중앙은행인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올린 통화정책을 관장을 하는데 기준금리를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출금리 하락, 예금금리 하락. 자, 대출금리 하락하면 대출 받고 싶어요? 맞죠? 네. 그렇죠? 예금금리 하락하면 예금하고 싶어요? 아니죠. 예, 그럼 돈이 어디로 쏠립니까? 시장으로 쏠려요. 시장으로. 은행으로 안 가고 돈이. 그럼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뭐가 돼요? 자, 뭐든지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진다. 그럼 이번에 FOMC에서 달러가 기준금리 미연준이 금리를 낮췄어요. 그럼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 그렇죠? 달러 가치 떨어지면 나머지 달러 표시하는 모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래서 금값, 은값 지금 오르고 있는 거고. 자, 반대로 금리를 올려볼게요. 금리를 올려보면 대출금리가 대출인데 이거 제 오타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상승합니다. 또 예금금리도 상승하죠. 그럼 대출금리 올라가면 여러분 대출 받고 싶어요? 아니요. 못 받아요. 예금금리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예금 하고 싶어지죠. 그럼 시장에 돈이 은행으로 모입니다. 그럼 시장에 돈이 적어지죠. 뭐든지 적어지면 가치는 올라간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자, 내 가치가 높으면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요. 내 가치가 높아. 신용등급 1등급이야. 저 1등급입니다. 저는. 1등급인데 대출이 빵이에요. 전 대출이 아예 없어요. 근데 1등급인데 딱 가면은 제 가치는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래서 금리가 낮을수록 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 신용등급 8등급이에요. 8등급인데 은행 대출 받으러 갔어요. 대출 받으러 갔더니 은행에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신용등급 8등급은 대출 그 사람의 가치가 낮죠. 네. 즉 금리가 높으면 그 가치는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정리가 끝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걸 거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리가 이제 이런 상태인데, 자, 트럼프 2기에서 첫 기준금리 인하이 연준에서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 나온 지표 제가 얘기 드릴게요. 믿을 수 있는 지표가 단 하나도 없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중국 지표는 절대 못 믿었거든요. 중국은 정부에서 발표한 지표를 하나도 믿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민간 지표만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항상 차이신 PMI, 차이신 제조업 PMI, 차이신 서비스 PMI 등 민간에서 발표한 지표들을 중국은 많이 믿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발표를 많이 믿어요. 왜냐? 미국은 이익 집단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일반 법인에서 일반 뭐 협회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전부 다 믿기가 좀 힘들었고, 정부에서 발표한 거 믿을 수 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이제.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다 조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자기들 잘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얘기 드리고 싶고, 다만 여기서 이제 목표 연방 기금금리의 목표 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2025년 3.6, 3.4, 3.1 이렇게 돼버리면
중립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저희서 한 가지 포인트를 얘기 드릴게요. 중립금리가 2.5% 이하로 가잖아요. 네. 2.5% 이하로 갔을 때 전 세계는 모두 다 대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진짜로요. 과거에요? 과거에도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그거를 피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은 조작으로 잘 시장이 좋지만 이게 나중에 쌓여서 골마 터지면요. 네. 대폭락이 옵니다. 그게 바로 전 내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뭐 할 때다? 축제를 즐길 때다.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막 지금 어떡하죠? 그럼 어떡하죠? 물론 지금부터 준비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금리가 낮으면 가치가 높잖아요. 그럼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금리 여기서 더 올리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현재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뭐 살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제조업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수출이 잘 돼야죠. 네. 물건이 잘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수출이 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돼요. 자국 통화 가치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게 트럼프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자고 하는 건데 무리하게 금리 내려서 물가만 올라버리면 그때부터 답이 없습니다. 왜냐?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게 내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 보시면은 지금 미 연준의 이번에 점도표인데요. 미 연준 점도표를 보시면 점도표가 점점 하향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2027년 때 이 점도표에 이 X 구간 있죠. 이 X 구간. 중립금리의 이 X 구간. 이 X 구간이 2.5에 다다르는 순간 우리는 정말 위험한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네. 자, 실제로 볼게요. 자, 이거 199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자, 제가 IF 때부터 주식 투자했거든요. 네. IF 때 이때예요. 자, 그리고 자, IF 때 우리나라 금리를 어땠을 것 같아요? 금리 내렸겠죠. 네. 그렇죠? 그때 동아시아 위기였기 때문에 미국도 금리 내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IT 버블이 일어납니다. 1998년, 99년, 2000년에 이때 주가 대폭등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 안 오른 것 같이 보이죠? 이거 4배 오른 거예요. 4배. 이게 4배 오른 겁니다. 참고로 얘기드리지만 4배 오르고 3배 정도 아니 약 60% 50% 떨어졌어요. 또 여기서 자 IT 버블 때 4배 올랐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금리 올렸겠죠. 그 다음에 IT 버블 꺼지니까 주가 폭락하니까 금리를 다시 내렸어요.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노무현 대통령 때죠. 2005년부터 2007년 때까지 주가가 대폭등을 합니다. 주가 2배 갔어요. 이때 어떻게 됐어요? 금리를 올렸어요. 네.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 사태 터져가지고 금리를 내렸죠. 네. 그렇죠?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올리다가 트럼프가 하도 난리 쳐가지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때 미국에 아무 이상 없다 갑자기 뭐가 터져요? 코로나 터져요. 아, 금리 대폭락. 심지어 여러분 지금 금리가 우리가 0.25bp 금리 나간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자, 미국 서프라임 모기 사태랑 코로나 때는요 금리를요 하루에도 100bp를 내렸어요. 하루에요? 100bp면 몇 퍼센트 줄 아십니까? 100bp가 몇 퍼센트예요? 1bp에 0.01%니까 100bp면 1%입니다. 산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산수예요. 수학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루에 단 FOMC 때 1%를 내려버려요. 그 다음에 FOMC 몇 주에 한 번씩 하죠? 6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때는 얼마 만에 한 줄 아세요? 다음날 바로 했어요. 다음날 바로 해서 금리 그냥 빵프로 만들었어요. 금리를 내린 때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주식격언 얘기 드릴게요. 상승할 때는 황소가 우지가게 걸어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는 곰이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락할 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리를 왜 내리느냐? 경기가 갑작스럽게 안 좋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인식하는 순간 소비가 급격하게 줄고요. 순식간에 지표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폭락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금리 급격하게 떨어뜨려요. 자, 근데 어느 때 달라졌어요? 이때 금리를 내려놓고 계속 금리를 안 올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물가가 폭등하는 겁니다.
그때 물가가 폭등하니까 이때 물가가 폭등했죠. 폭등하니까 이제서야 금리를 올려서 이때 한번 사이클이 바뀐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지수 오를 때 금리 올리고 지수 떨어지니까 금리 하락하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이때 한 번 바뀌었어요. 그 뒤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금 이 상황이 맞춰졌죠, 지금. 네. 그럼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다시 금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지수 어떻게 될까요? 지수.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어느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지수가 금리가 처음 인하될 때는 별로 조심 안 해도 돼요. 근데 금리가 세네 번째 인하되기 시작하고 금리 인하에서 금리 동결, 금리 인상으로 백하지 못하면 가장 위험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그때가 제일 증시가 대폭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26년, 2027년이에요. 근데 제가 중국이 대만 쳐들어가는 시점이 2027년을 보고 있고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시점이 2026년, 2027년으로 보고 있는데 하필 그때 마침 딱 미국 경기 꺾이고 증시 대폭락 나온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을 즐기고 상승을 환호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종목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교육을 제가 여쭸고요. 이제 힌두 종목 얘기 드리자면 달러 하락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달러 하락인데 우리나라 지금 원화는 지금 강세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러니까 외국인 투자에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화 강세가 얼마 안, 달러 하락하는 폭에 비하면 원화는 얼마 안 움직인 거예요. 너무 안 움직이니까 지금 다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들이. 자, 달러 하락이 포인트. 달러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원자재 가격 올라갑니다.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유가 올라가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다시 됩니다. ESS 성장 주목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화학과 태양광을 동시에 해요. 지금 유가 하단은 거의 지지 받았거든요. 이제 달러가 계속 밀리면 어차피 유가는 다시 하단 밀리더라도 많이 못 밀려요. 어차피.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화학은 턴어라운드하고 태양광은 앞으로 좋아진다. 그럼 이 종목 보셔야죠. 이 종목은 많이 안 올랐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 투자전략 얘기 드릴 거고요. 나머지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실제로 제가 여러분 TV방송에서 여기서 얘기 드렸던 ABL바이오 오늘 급등했어요. 어제 안 가다가. 오늘 드디어 한 7, 8% 급등했거든요. ABL바이오. 자, ABL바이오 급등했는데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약바이오 가야 되는데 자, 이 종목은요. 신약 임상 3상 곧 발표합니다. 항암제 신약을 단독요법으로 이거 임상 3상 끝나면 뭐예요? 그 다음 10% 넘어가요. 그냥. 그 다음 10% 넘어갑니다. 3분기 실적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이때 급등했죠. 뭐 때문에 급등했어요? 2분기 실적 너무 좋아가지고 급등했어요. 그럼 3분기 때 이거보다 더 좋을 거거든요. 이제 막 여기서 매출 터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좋을 거거든요. 그럼 또 급등합니다. 예, 이 종목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으시면 제약바이오 이 종목명 투자 전략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금리 인하와 달러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힌트 주셨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김정철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 주식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해외 주식, 해외 선물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칼리 김동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추세선 활용에 이은 채널링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주식과 원자재 또 나스닥 선물까지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추세선 강의로 종목 테슬라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예상하신 대로 폭등이 나왔습니다. 네. 또 우리 방송에서만 공개하신 히든 종목이 하루에만 30% 수익률을 올리셨다고요? 네, 일단 리뷰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마지막에 좀 언급을 드렸었죠. 일단 뭐 예시를 가져가면서 M7들 종목 중에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는 종목들 제외하고 테슬라가 괜찮다. 일단 시세 분출이나 내용 자체를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오늘 준비한 교육 내용과 접목시켜서 한 번 더 리뷰 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히든 종목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우리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을 매주마다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좀 언급드렸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어요. 왜냐면 진입가 대비 이미 좀 하락을 좀 크게 봤어가지고 사실 이미 손절 범위를 한번 터치를 했었거든요. 앞전에. 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손절 안 보고 지금 현재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 추가 대응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렸고요. 무려 지금 현재 2달 동안 브리핑은 계속적으로 이어서 갔었고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 내용 자체를 어느 타이밍에 봐야 되는지도 2달 동안 내내 지금 현재 QR로 참여하시면 이 안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좀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이었어요. 사실 좀 아픈 손가락이었죠. 종목 기준으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소개를 드리고 가져갔었을 때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너무 좋지만 아닌 경우도 당연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이 종목이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나 내용 자체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 흐름 자체 예시를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좀 제시 드렸었던 게 아나운서님 12.5달러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9월 3일 날 보여줬었던 이 자리값 꼭지점이 12.47달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5달러를 돌파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한 템포 쉬고 다음에 보자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12.5달러 딱 체결 보려니까 이미 13달러 때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네. 제가 제시드렸던 자리가 13달러였는데 뭐 그 자리든 아니든 상관없이 16달러 이상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30%가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맞아요. 상한가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30% 지금 현재 29.81%인데 사실 30%를 넘긴 거죠. 따지고 보면 30%를 넘겼고 지금에 대한 기대감 뭐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승 내용 자체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지속성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접근은 좀 힘들어요. 제가 이틀 전에 얘기를 드렸었고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었던 만큼 사실 이미 뭐 앞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의 수혜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재차 진입이나 내용 자체를 좀 노릴 수 있는 자리값 혜택까지도 드릴 테니까 꼭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에 대한 혜택 내용 자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지난주 설명드렸었던 종목마저도 하루에 10% 이상 급등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히든 종목 같은 경우 티커명 SMR 뉴스케일 파워였습니다. 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에서 최근 조정에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었던 만큼 지금 좀 나쁘진 않았고요. 뭐 하나 더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뭐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티커명 EBS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계속 7.26달러를 지킨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미 저희 방 공략에서는 7달러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익이죠. 그리고 1차 청산 절반 비중까지도 줄여놓은 만큼 재차 비중 확대나 내용 자체 최종 엑시트 구간까지도 설명드릴 테니까 이러한 내용들 혜택 받고 싶다. 앞에서 본부장님이 국내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서도 수익률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부 지금 현재 이 내용에서는 해외 주식 관심이 있고 만약에 정말 해보고 싶다 조금의 비중을 한번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히든 종목 내용까지도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히든 종목들 봤습니다. 그럼 두 자릿수, 세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는 오늘의 교육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강의 지난주에 배운 추세선을 활용한 채널링 교육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정말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정말 처음 만약에 이제 일주일도 안 되는 주린이 분들도 하시는 게 뭐냐면 마디선을 그려요. 이평선을 배우고 마디선을 그립니다. 가로선을 그려서 목표가를 설정하고 손절가를 설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뭔지 알아요? 그냥 박스권 매매. 위아래 상단 하단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닥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바닥에서 팔고 사고 위에서 팔고 이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머릿속에는 이제 나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내가 이 변동성을 다 이기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 이렇게 희망찬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보는데 현실은 다르죠. 네, 이탈을 현실은 하죠, 이제. 이탈도 하고 그렇죠. 휩소 이제 뭐 가짜 돌파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손절 보니까 그때 올라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랜 경험을 가져봤을 때 일단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채널링을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박스권 매매가 추세 방향성을 그리면서 조금 기울어진 박스권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기울어진 박스권 매매예요. 자, 일단 내용 자체를 보시면 추세선을 기준으로 평행하게 선을 그려서 가격 움직임의 범위, 채널을 설정하는 기법이다. 상승 하락 추세성 매수 매도 타이밍 포착, 상단 저항선 그리고 지금 하단 지지선 이렇게 지금 좀 그려지는 기본 구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 자체가 사실상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하나 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뭐냐면 뭐 나스닥을 기준으로 한번 좀 볼게요. 간단하게 우리 뭐 나스닥 지수로 네. 한번 좀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추세선 교육 때 한번 좀 언급을 드렸었지만 상승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 자체에서 아나운서님 지금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나요? 오르고 있나요? 오르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또 상승을 하고 있나요? 하락을 하고 있나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쵸.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추세선을 그리고 안 그리고 추세선을 그리는 이유 자체가 지금 상승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 지금 아나운서님한테 얘기를 드렸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제 질문에. 뭐냐면 눈으로도 알 수 있어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가격이 당연히 지금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당연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세선을 그리고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진입, 청산, 익절,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다. 상승인 거 누구나가 알고 있고 하락인 거 누구나가 알고 있다.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추세선을 그리는 내용 자체부터 빠르게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선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점의 어떻게 보면 다음 버전인 거죠. 그리고 공간이 되는 거죠. 선이 다음부터는 면이 되고 평면이 되고 그다음에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은 어떻게 보면 점이 하나가 필요한 거고 선은 두 개의 점을 이었을 때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면이라고 표현하는 공간 자체는 점이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삼각형 최소 근거가. 그러면 점이 두 개가 필요하니까 제일 지금 현재 상승이다 보니까 제가 추세선은 밑에서 받쳐주는 형태를 그려진다라고 했었죠. 네. 받쳐주는 형태를 가져가면서 그려지는 게 추세선이다. 그러면 제일 하단선은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점만 있으면 된다는데 두 점 중에 가장 쉬운 거는 최고 바닥 구간. 그 다음 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과 다음 점을 그렸을 때 캔들을 관통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추세선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팁이 되는 건데 자, 점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찍어봤더니 중간에 캔들을 관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건 이미 과거에 이 시세 분출이 되기 전에는 쓸만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점이나 내용 자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점들을 계속적으로 따라서 어딜까 이어보다 보면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저점 하나는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고 다음 저점은 찾아보는 건데 이것도 여러 번 지금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히 이거다라는 게 판단이 1초, 2초 만에 판단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이렇게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그러면 한 점을 더 찾았으니까 이게 기준 추세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추세선 하나로. 이 추세선 하나로 뭐가 기준이 되냐면 미래에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래에 이 라인대를 다시 터치를 했었을 때가 중요한 거죠.
네. 여기 구간대를 터치를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락을 앞에서 꾹 보여줬다 보니까 여기서 쭉 떨어졌었던 내용 때문에 지금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기대감은 아니고요. 여기 라인대를 밟아주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지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예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죠. 깨질 것 같아. 지지할 것 같아. 이게 반반이면 도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 머릿속 시나리오에는 여기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받쳐주면서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 머릿속에 있는 거고, 이 사이에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든 간에 사실 여기 구간에 대한 맞춰서 대응, 혹여 이탈도 당연히 나올 수도 있겠죠. 이탈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손절가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 가져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적인 건 없어요. 당연히 이탈, 상승 있지만 내가 여기에 대한 추세선, 내용 자체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하면서 얼만큼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처가 깔끔하게 이루어지는지,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기준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라인대를 기준으로 똑같이 복사를 하는 거예요. 추세선을 복사를 한 다음에 그대로 이 추세선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하는데 어디다 이동을 할까요? 중간 캔들을 관통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하단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 상태인데 여기로 이동시키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 기준 추세선, 평행한 이 추세선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대로 위로 올리는 거예요. 평행한다는 게 포인트인가요? 그럼요. 평행하게. 왜냐면 안 그러면 수렴 형태로 빠져요.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은 결국에는 만난다거든요. 네. 아니면 발산 형태로 가서 아예 의미가 없어져 버리던가.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채널 라인대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받아주고 나서 상단이면 지금 이 상단 라인대 자체도 버겁다라는 게 느껴지죠. 네. 지금 현재 가격대가 굉장히 좀 버거운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 이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들어 올리기보다는 우리가 흡사 박스권을 살짝 비틀어 놓은 형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이런 고가권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엑시트 구간이고요. 이거는 지금 처음 만들어진 결과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하락에 대한 결과, 횡보에 대한 결과 생각하면서 바닥 터치 시에 한 번 더 내가 재도전을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 라인 때 채널링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모든 기술적 분석들이 웬만해서는 미리 사전에 다 그 종목이나 내용 자체 분석을 끝내놓고 이렇게 맞춰놓은 다음에 그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가 터치를 했었을 때 새롭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이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죠, 아나운서님. 네. 종목 찾아본다라고 하면 몇백 개도 찾을 수 있고 몇천 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괜찮다 싶은 종목적인 분석, 이 기업이 괜찮다라는 내용 자체, 그리고 현재 시황이나 내용 자체가 괜찮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1순위, 거기서 진입자리값 타이밍, 내용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벌써 몇백 개가 되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방송에서 지금 타이밍이다 아니다, 이게 매주 나오는 이유가 그런 내용들 자체를 맞춰 놓고 그 라인대나 좋은 구간 내용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기업들 지수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지만 히든 종목이라든지 내용들은 여기서 제가 오랫동안 묵혀놓은 거, 김치나 뭐 숙성된 된장이나 고추장처럼 오랫동안 숙성을 시킨 다음에 꺼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석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미리 선점하신 종목들 지금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채널링이 좋은 도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알기에는 사실 어렵게도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도구나 지표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채널링에 대한 내용 자체로 좀 살펴봤었을 때 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이에 얘 하나만 보고 아무 도구도 없이 대응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네. 근데 그렇게도 가져갈 수는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지금 현재 도구나 내용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수천 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데이터가 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될 수는 없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도구 하나만 가지고 이 라인대 하나만 가지고 진짜 수익을 다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왜 있고 아나운서님 여기 왜 있고 지금 방송 왜 보시나요, 여러분들? 다 모두가 수익을 낼 수 그렇죠? 있죠. 네.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안에서도 당연히 파동을 그리고 가짜 돌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한두 번 대응을 한 게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대응을 하다가 잘 되다가도 안 되는 경우의 수를 많이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일단은 기초적으로 하나 좀 우리가 알만한 내용 자체는 뭐냐면 이 라인대를 따라 들어가는데 현 위치에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안에 서 있는 보조지표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평선이죠. 이동평균선. 지금 현재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직까지는 탄탄하게 지속적이다라는 거를 반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 네, 맞아요. 이동평균선이 5일선 라인 때 이탈도 안 하고 계속 강력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현재 아직 제가 그려놨었던 채널 라인 때 상단을 터치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적어도 저기까지는 갈 수가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나 내용 자체가 언제 꺾일까요? 5일선, 지금 최소 이평선 내용 자체가 꺾이면 이 내용 자체가 꺾이던가 캔들이 급격하게 이탈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나 내용 상황에서는 그 기대감이나 내용 자체가 꺾이겠죠. 그러니까 이평선이 당연히 이탈하고 내용 자체에서부터가 우리가 1순위로 지금에 대한 추세를 계속적으로 트레일링 관점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서 한계점을 느낄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꼭 내가 목표가를 설정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 아니면 나 이거 뭐 90% 손절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홀딩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30% 내가 수익 구간을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에서는 15% 20%에서도 익절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내용 자체는 이평선과 함께 활용하기 좋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지금같이 입을 벌리면서 상단 초록색 라인대가 이평선과 마치하면서 같이 평행하게 지금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이탈 트레일링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라인대 터치 직전 내용 자체에서는 이런 보조지표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볼린저 밴드에 대한 내용 자체 자세한 부분들 자체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활용 팁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RSI에 대한 과열을 소화시키는 보조지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MACD나 스토캐스틱, RSI 대표적으로 이런 과열 형성하는 보조지표들인데 제가 설명드릴 거는 RSI에 대한 내용 자체도 우리 이 방송 교육 시간에 담아둘 테니까 차곡차곡 지금은 하나씩 배워가는 단계인데 나중에는 통합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설명으로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 내용 자체를 이미 전전주 계속적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스텝별로 여러분들이 한번 단계별로 챙겨보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뒤이어서 심화과정 내용 자체에서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한번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런 지표를 활용하고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잘 이동하면 좋겠지만 이 채널을 돌파했을 때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좋은 질문입니다. 자, 채널을 돌파를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상승 기준으로 볼게요. 하락은 그러면 아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상승을 하나만 기준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 자체로 일단 좀 판단해 보면 항상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상승일 때는 바닥 라인대 두 가지 추세선 기준으로는 바닥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하락 기준일 때는 위에 놓여져 있는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졌었을 때 깨져요. 차트가 깨지는 겁니다.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내가 큰 관점으로 바라봤었던 이 상승의 큰 흐름, 파동, 내용 자체가 깨진다라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반대 포지션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아예 관망하면서 포지션 자체를 덜어두고 이게 뭐 익절이 될 수도 있고요. 손절이 될 수도 있고 본절이 될 수도 있지만 관망을 하는 단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자 기준을 이탈하지 않는 라인대에서 지금 단계요. 나스닥. 어떻게 보면 지금 채널 라인 때 그린 이 상승에서 여기서 돌파를 하면 어떻게 이어져야 되나요? 이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드는 건데 지금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추세선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드는데 자 지금 조금 삐뚤어요. 지금 내용 자체가 지금 조금 다시 한 번 더 잡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같은 기울기의 추세선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 라인대가 앞에서 고점이나 내용 자체를 이어준다라고 하면 좋아요. 네. 그렇죠. 이탈하지 않잖아요. 이 전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더 만들었었을 때 이전의 상단 캔들 자체에 어떻게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고점에 맞아 떨어지는 이런 라인대를 그려준다라고 하면 새로운 2차적인 내용 자체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뻗어나가면 계속 그냥 또 추세선을 연장해서 만드나요? 그건 아닙니다. 보통의 채널 라인 때 지금 하나 처음에 만들어 놨었던 거에 추가 이탈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짧게 이런 식의 내용 자체를 맞아주는 게 좋고요. 혹은 이제 피보나치에 대한 내용 자체를 활용을 하면서 지금 일단 도구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뭐 피보나치 채널이라든지 이런 내용 자체를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무료 교육 시간이나 내용 자체 라이브 방송 통해서 설명드리고요. 오늘 교육에서 일단 간단하게 채널 라인대에 대한 교육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링을 더 잘 활용하는 법, 또 채널을 돌파했을 시의 활용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이동평균선, 또 볼린저 밴드, RSA를 활용하면 채널링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교육 자료가 필요하신 시청자분들은 아래 하단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제가 오늘 정말 기다린 시간인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길석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예요. 사실 토요일 방송에서 좀 공개를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시장적인 측면 그리고 기업적인 측면 내용 자체를 좀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며 길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로도 간단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좀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테슬라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안나운서님. 맞아요. 자, 테슬라 여기서 상승할 것이다. 수렴 형태 이탈했을 때는 단기 급등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텐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 추세선 두 개다 보니까 복사를 하면 채널링이 되겠죠. 네. 하락이든 상승이든 자 지금 현재 빠르게 보시면 자 여기 구간대 보이시나요? 네. 딱 정확하게 여기 지금 자리값을 맞아 떨어지는 채널 라인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그린다라고 하면 상승은 여기서 맞아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테슬라를 청산하는 상단 터치 구간대까지 왔어요. 1차 목표가가 온 거고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더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자, 700달러 이 상태까지 그려질 수 있는데 여기 돌파 유무를 보고 나서 나머지를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장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절반 혹은 30% 이상 줄여 나갈 때고 이 채널 라인대를 좀 기억하시면서 장기적인 대응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히든 종목은 중고차 플랫폼입니다. 자, 미국의 중고차 대표 플랫폼. 자, 우리나라로 본다라고 하면 K카, 엔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네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거의 뭐 독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자 배웠었던 채널 라인 때나 내용 자체가 조금 안 맞아 떨어지죠. 현재 구간대. 네. 그래서 지금 타점이나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하락인 현재 구간대 상단 라인대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좀 기대감이 큰 자리값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자 지금 채널 라인대를 해석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 채널 라인대를 뚫고 지금 상단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하락이 지금 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지금 도구나 내용 자체로 목표가를 설정을 했는데 뭐 지금 현재 최소 기대값도 현재 60달러에서 2배 정도까지도 올려줄 수 있는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장에 월요일날 사야 된다, 화요일날 사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거의 무르익었어요. 네.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뭐 조금 더 긴다라고 하면 한 달 정도 내에 추세 분출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자리값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당장에 히든주 내용 자체는 공개는 드려도 정확한 진입이나 타점 내용 자체는 향후 내용 자체로 가져갈 테니까 꼭 QR로 참여를 해주시면서 이 혜택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 기록 중이셔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투자 정보 얻으시고 싶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래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 토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